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정보 같이 들어간다고 했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21페이지로 가시면 효율적 시장에 대한 걸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자, 효율적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 따왔어요. 자, 주식은요, 그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죠. 자, 부동산도 효율적 시장을 갖다 씁니다. 효율적 시장 가죠. 효율적 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동산도 정보가 굉장히 민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를 해서 여기가 전철역이 3년 있다가 3번 출구가 뚫린다 라고 발표되자마자 3년 후에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바뀝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즉시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들어가 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는 좌측에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을 본다면요,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넘기셔서 우리가 박스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중강성, 강성은 이제 뭐냐? 정보에 반영되는 시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는 시장이고요. 중강성은 강성이 준한다. 그래서 이건 현재의 정보예요. 공표된 정보. 자, 강성은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된 시장을 얘기하죠. 네, 자, 이거는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를 변동을 분석하죠. 그다음에 기본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과 부동산은 과거만 아니라 현재까지 분석하죠.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은 어느 회사의 영업 실적, 사업 계획 등과 같은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기술적이라고 하고, 과거, 현재까지 공표된 걸 하는 게 기본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린다면 이 안에서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고요. 자, 이걸 넘어서는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볼게요. 가볼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죠. 자, 그럼 이 안에서는요, 정상이윤만 얻지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가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미반영됐던 게 그 정보를 사게 되면 초과이윤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중강성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보통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반영된 것이 거의 기본적 분석이죠. 그럼 이 안에서는 정상이 없고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중강성이죠. 부동산 시장은. 근데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자, 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죠.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반영됐습니다. 그럼 어떠한 분석도 필요 없으며 항상 정상이윤만 얻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뭐 참고란의 기술적과 기본적이라는 건 여기 보시고요. 자, 그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쪽에서 121페이지 가시면 약성 효율적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한 거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의 초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초과이윤도 누릴 수 있다라는 자체도 우리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만 현재와 미래 정보의 우수한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라고만 가져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중강성이죠. 중강성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된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분석은 현재 공표된 정보를 기초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우리가 굵은 글씨가 시험지에 나옵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은 모든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 그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가 없죠. 근데 미래의 정보를 얻는다면 초과이익도 누릴 수 있다. 자, 강성 갑니다. 강성은 공표된 것이든, 자, 공표된 거는 과거와 현재, 공표되지 않는 미래 정보까지 어떠한 정보도 이미 다 시장같이 반영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어떤 투자라도 초과이익을 실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을 강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중강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게 효율적 시장이고 할당효율적 시장은 좀 어려워요. 이 어렵다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해 폭이 있습니다. 근데 할당효율적 시장은 완전히 학문적인 접근이거든요. 자, 어렵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할당적 효율적, 할당이라고도 하고 할당적이라고도 하죠. 들어보도록 하죠.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할당이 된다. 효율적으로 시장이 잘 돌아가지만은 누구나 다 나눠 먹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요. 항상 투기도 발생하지 않고요. 초과이윤도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상이윤만 궁극적으로 발생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론상이에요. 하나의. 자,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은 어떤 거냐? 자, 들어볼게요. 자, 용어 정리를 먼저 가야 되는데요. 자, 이 칠판 주기를 만약에 원래 1,000원인데 500원 싼 데를 알려주겠대요.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이죠. 그럼 그때 정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을 보죠. 그럼 500원의 정보 가치가 있는데 100원만 정보 비용을 달라. 그러면 당연히 400원에 대한 그 초과이익이 생기겠죠. 자, 그럼 초과이익이 나타난다는 건 할당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소수의 투자자가 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제 우리가 패배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정보 비용이 비싸져서 나중에 같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0원에서 500원을 빼면 제로니까 이걸 같아지는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앞쪽에서 왜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상이고요. 완전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이제 정보 비용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정보 가치도 없죠. 다 공개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은 제로입니다. 0원이고요. 그럼 정보 가치도 제로예요. 그럼 항상 할당효율적일 수가 있죠. 자, 근데 불완전 시장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불완전 경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은 두 가지 시장이 다 있는데요. 할당일 수도 있고 할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불완전 경쟁의 두 시장을 분석해 봅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100원, 100원 존재하더라도 정보 가치가 100원이 되면 초과이익 제로잖아요. 그러면 얘도 100원이니 자, 이게 똑같으면 우리가 부동산도 할당효율적 시장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이 할당이지 못하는 경우는 정보 가치가 500원인데 정보 비용이 100원이면 400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죠. 그럼 할당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내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은요. 항상 할당이라는 거에도 맞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요건 맞는데요. 할당이 완전 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할당이 좀 넓은 개념이거든요. 할당이 이렇게 있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다면 요 안에 완전히 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할당이라 보지만 할당이 완전 경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불안전도 할당이라는 얘기예요. 불안전도. 그래서 불안전 경쟁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불안전도 이렇게 껴있잖아요.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할당이 곧 완전 경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비용 수반.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는, 존재한다는 것은 자,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이걸 보거든요. 그 다음에 투기라는 것은요. 자, 투기는 왜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용 이상의 초과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투기를 하겠죠. 그래서 정보비용만큼 없는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 게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투기하는 거는 초과이윤 때문에 하죠. 초과이윤.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찍느냐? 불안전 때문이냐? 불안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냐?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보죠.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정보 가치도 없겠죠. 그렇다면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할당이라는 거죠. 할당이다. 근데 불안전 경쟁 두 가지는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더라도 할당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정보 가치가 같다면 할당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보 비용이 존재하더라도 어때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시장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가볼게요.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할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할당이라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할당이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이라는 거죠. 정보 비용의 수반은. 그 다음에 조금 넓혀보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죠. 자, 여기도 빼게 되면 초과이익이 제로니까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발생하죠. 500원에서 100원이니까 400원의 초과이익이 투기 발생했죠. 그럼 투기가 발생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건 그 시장이 불안전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불안전이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우리가 할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편법으로 가겠는데요. 정보 비용 수반은 불안전 때문이지 할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당이어도 정보 비용은 존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투기가 발생하는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불안전 때문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불안전도 어떻게 돼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불안전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약간 편법을 이용하겠는데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어려워서 자, 이렇게 보세요. 편법입니다. 정보 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불안전 찍으시고요. 여기는 비읍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불안전 찍으시 마시고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라. 이렇게 보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122페이지 가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입니다. 자, 자원이 할당, 배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정보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혜택할 수 없죠.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 정상인만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다. 자, 그럼 오른쪽에 핵심 포인트로 가죠. 자, 불안전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 겁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죠. 독점 불안전도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발생하더라도 비용과 일치한다면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일치한다 같다면 할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 비용은 정보가 불완전함으로 완전 경쟁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반된다는 건 불완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초과이익이 발생했대요. 자, 그럼 초과이익과 투기가 발생한 거는 비입이 안 들어가잖아요. 불완전 독점이익보다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부동산 시장이요.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 같으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시면 정보 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제가 편법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 가치는요. 미래 정보가 확실성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빼죠. 그래서 내가 불확실한 걸 매수한 가격이 된다면 팔 때가 이제 확실할 때에 대한 매도 가치가 되면서 그걸 뺀다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넘기시면은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자, 문제에 가셔서 확인학습 문제로 가는데, 자, 우리가 어차피 편법을 이용할 겁니다. 근데 편법을 이용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론을 먼저 가리킨 다음에 편법으로 가는데요. 가장 계산 문제가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 얘가 좀 편법을 써야지 빨리 풀어요. 기술을. 그래서 자, 일단은 편법을 안 쓰고 일단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갈게요. 124페이지입니다. 자, 이것도 별표를 쳐놓으시면,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기출 문제가 있어요. 정보의 가치라는 거죠. 자, 정보 가치는 내가 어떤 정보 가치를 얻으려면 확실성에 대한 그 정보 현재 가치에서 아직은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빼요. 확실했을 때의 가치와 불확실할 때의 가치면 그 정보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정보 가치가 만약에 500원이다. 그러면서 정보 비용 흥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론에서는 정보의 가치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 푸는 위주로 갈게요. 편법은 나중에 쓰고요. 자, 12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보 가치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다음같이 주어진 조건에서 개발 정보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정보 현재 가치라는 것은 정보의 가치인데 지금 내가 주고 사야 될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해요. 현재 가치. 자, 그렇다면은 자, 갈게요. 기업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일단은 토지가 있다. 1년 후에 기업 도시가 개발될 경우는 6천, 되지 않으면 4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 가능성이 40%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다 볼게요. 되냐 안 되냐. 자, 되게 되면 6천만 원이에요. 안 되면 4천만 원입니다. 그럼 되는 확률을 본다면 40%면 안 되는 확률이 60%라는 얘기죠. 그럼 정보 가치는 어떻게 돼요? 정보가 확실성 하에. 정보가 확실한 가치죠. 가치에서 불확실성 가치를 빼는 게 일반적으로 FM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정보가 불확실할 때, 불확실한 가치를 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정보가 확실해요. 그럼 해설해 보시게 되면 확실이라는 거는 6천만 원이 100%입니다. 6천만 원이 100%라는 것은 4천만 원이 아예 0이죠. 제로가 되고요. 100%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1로 이제 표현하죠. 그럼 이거를 자, 어차피 갈게요.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왜 할인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6천만 원을 1년 후를 지금 현재 가치로 땡겨요. 그러면 일시불 현재 가치 계수가 1 플러스 R의 N승이거든요.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만 나왔다가 2년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2년 2승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요거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이게 20%라는 건 0.2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1.2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5천만 원이 정보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자, 불확실성화 현재 가치로 간다면 자, 우리가 가중평균하죠. 곱해서 더한다. 자, 그러면 6천에서 0.4를 곱해요. 40%가 6천만 원에서 0.4를 곱한다. 플러스 자, 안 되면 4천이잖아요.
불확실하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겠죠. 곱하기 0.6입니다. 자, 그러면 64, 24, 64, 24, 4,800만 원이 되죠. 그럼 우리가 4,800만 원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1.2로. 그럼 4,000이 되거든요. 이게 4,8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2로 나누잖아요. 그럼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정보 가치는 1,000만 원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편법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저희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게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의 가치는 자,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뺍니다. 그 다음에 안 될 확률을 곱하죠. 곱하고 그 다음에 1.2로 나누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정보를 캐려면요, 차 안에 데리고 와서 할인시켜야 돼요. 차 안에서 할인한다. 자, 차 안에서 할인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차이라는 것은 바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시험장 가셔서 이렇게까지 가지 마시고요. 자, 실현 가치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안 되는 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빼면 2천만 원이 되잖아요. 바로 안 될 확률을 곱하라는 얘기죠. 0.6이잖아요. 그럼 2, 6, 12, 1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1200만 원을 1.2 나누면 1200 나누기 1.2 하면 바로 1000만 원이 떠지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편법으로 가라. 그래서 일단은 오리지널을 이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편법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파트는 마치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자, 페이지 가셔서 132페이지로 갈게요. 시장론에 이제 지대론으로 가도록 하죠. 지대론. 페이지는 우리가 132페이지입니다. 지대론에서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대론을 이제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 지대당 지가라는 게 다르죠. 그럼 지대와 지가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출제가 됐던 거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지대와 지가는 달라요. 용어 종류로 간다면 지가는 토지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갑돌이가 지금 땅을 만약에 3억 주고 샀다. 자, 이걸 을돌이한테 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 수익을 받잖아요. 그럼 지대는 토지의 대가 임대료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어렵지만 밑에 식을 보세요. 지가라는 토지의 가격은 지대는 미래에 생기거든요. 이 지대를 현재 가치로 땡깁니다. 이자율이라는 게 할인율이거든요. 할인율. 자, 이게 할인율로 가요. 그래서 이게 이자율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대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임대료를 100만 원 받는다. 자,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대라는 것은 유량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유량. 근데 지가라는 건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이죠. 일정 시점에 토지를 화폐와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약 개념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명동의 땅값이 비싸면요, 임대료도 비싸요. 그럼 지가와 지대는 비례 관계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어음 할인 같은 거 하잖아요. 어음이 위험하면 할인율을 높여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부동산도 위험할수록 할인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얘는 반비례다.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까요? 자, 지대는 토지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로서, 지대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니까 우리가 밑에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에 토지 사용한 대가니까 유량이고, 지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이에요. 그럼 일정 시점에서 화폐와 교환하는 대가다 보니까 일정 시점에 대한 지가는 절약이다. 자, 지대가는 현재 가치고 지대는 미래 가치니까 그걸 환원해서 지가를 구한다.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매 시기마다 발생하는 장래의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한다는 거죠. 토지 현재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지가와 지대는 정비례고 지가와 할인은 반비례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 지대 이론이라는 것이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가 있다. 이렇게 보시죠. 자, 이게 농경지에 대한 지대 이론이에요. 농경지.
그래서 이 농사를 질 때 땅을 빌리잖아요. 그럼 지대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책에 보듯이요.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가 있어요. 고전화파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전화파는 아까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개량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토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부중성에 의해서. 토지가 또 희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라서 먹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곡물을 많이 찾아요. 그럼 곡물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찾는 사람이 많으니 곡물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곡물 가격은. 자, 그러면 이 지대를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앉아서도 이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 그냥 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비를 빼고도 나머지가 지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너는 하나 갖고 있다는 잉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를 얘네들은 잉여로 봤습니다. 하나의 불로소득으로 본 거죠. 불로소득. 자, 근데 신고전화파는 달라요.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농지가 택지로 개량되는 걸 설명합니다. 그럼 농지가 택지로 개량되게 되잖아요. 그럼 개량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개량 비용.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택지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이 곡물 가격이 높아서 생산비가 높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 이 고전화파는 잉여로 봤어요.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매출액이 높으니까 생산 비용을 빼고 남은 잉여다. 비용이 아니라 잉여로 본 거예요. 근데 자, 신고전화파는 달라요. 어떻게 이게 잉여냐? 자, 이 택지화 시키면 여기 개량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그만큼 땅값이 높아지니까 분양가를 올린다는 거죠. 그럼 지대가 높으니까 곡물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곡물 가격이. 자, 그래서 이 곡물 가격 안에 이 지대가 생산 요소의 비용으로 들어간 거냐. 그래서 지대는 곡물 가격이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생산 요소의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약간 학자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론이다 보니까 편법을 좀 쓸게요. 자, 오래된 잉어가 있습니다. 고전 잉어가 있어요. 이거 잡아먹으면 안 돼. 국가가 못 잡아먹게 하거든요. 많이 잡아먹으면 비용을 내게 됩니다. 고전 잉어 잡아먹어서 어떤 사람이 신고해서 비용이 나가죠. 그래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잉여로 봤기 때문에 이 토지 자체를 중시했죠. 그럼 토지와 자본은 항상 구분이 돼야 된다. 근데 얘네는 그렇지 않아요. 자, 토지가 어떻게 자본과 구분되니? 그냥 하나의 생산 요소다 보니까 구분하지 말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고전화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대는 요소 비용이 아니라 생산물 가격이 지대다.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 높으니까 지대를 결정한다. 남아있는 잉여로 보는 거고요. 신고전화파는 제가 신고 비용이잖아요. 그럼 지대에 관한 입장이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요소 비용이다. 그래서 지대가 높으니까 생산물 가격이 높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는데 토지의 취득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이 토지가 하나의 생산 요소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비용으로 이게 높으니까 주택 가격도 높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좌측에 좀 더 세부적으로 갈게요. 고전화파는 이 토지 자본, 노동 자본의 세 가지를 보고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토지와 자본은 엄격하게 구분하죠.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특별한 재화다 보니까 토지 생산물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가 된다. 그래서 이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다 보니까 자본화 값이 이제 지가라고 보고요. 토지와 자본을 엄격하게 구분했죠. 토지는 생산비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잉여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은 신고전화파는 달라요. 신고전화파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대가로 요소 비용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지대에 대한 논쟁이 고전화파는 잉여, 신고전화파는 비용으로 봤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 전통적 농경지에 대한 지대론을 연결시킬게요. 그래서 리카도와 마르크스가 있거든요. 리카도가 고전압하고 마르크스가 신고전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갖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자체가 시험 문제 이제 학자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학자 이름도 많기 때문에 고전이고 신고 비용이라는 걸 제가 왜 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좀 편법을 이용해서 암기 기법을 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제가 또 이 지대론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